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소식을 들고 온 유사남입니다. 자, 지금 아주 강력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가 어떤 주식들을 향해서 사기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뭐가 사기냐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월가의 예언가 마이클 버리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타깃은 바로 누구냐? 바로 구글, 마소, 그리고 메타, 아마존, 오라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AI 기업들,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했냐? 야, 지금 이 친구들 순이익을 조작하고 있다. 현대금융에서 가장 흔한 사기다. 와, 세다 세. 아니, 세계 최고 기업들이 무슨 이익을 조작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려는 건 감가상각에서 마법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어렵죠? 자, 좀 쉽게 가봅시다. 자, 이 감가상각이라는 마법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200만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거를 나는 2년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스마트폰이 2년 뒤에 만약에 빵원이 된다 친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가치 비용이 하락을 하겠죠. 내가 처음 샀을 땐 200만원이지만 1년 뒤에는 100만원이 되고 2년 뒤에는 빵원이 된다면 장부에 매년 나 100만원씩 손해본다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이라는 건데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폰 쌩쌩해. 나 이거 2년 쓸 게 아니라 5년 쓸 거야 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1년 비용이 200 나누기 5, 즉 40만원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1년 비용이 잠깐만 100만원에서 40만원이 됐죠. 그럼 장부상으로 여러분들 얼마가 남죠? 60만원이 남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가상각을 늘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순이익이 60만원이 뿅 하고 생긴 겁니다. 야, 꿀이다. 이게 바로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사기. 바로 이 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빅테크들 AI 돌리려고 막 엔비디아 칩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바로 자본 지출 카펙스라고 하는데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네 AI 하드웨어 그거 2, 3년이면 신제품 나와서 깡통되잖아. 근데 왜 회계장부에는 5년, 6년 쓴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냐? 이거 완전 약간 킹리전 각심 약간 사기의 냄새가 난다? 마이클 버리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구글과 AI의 하드웨어 내용 연수를 구글에서는 3년에서 6년으로 늘렸습니다. 오라클도 5년에서 6년으로, 메타도 4년에서 5.5년으로 늘렸습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가 계속 말하는 이 꼼수 하나로 2028년까지 이 기업들이 숨길 수 있는, 누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무려 1760억 달러, 약 23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마이클 버리가 맞나요? 아니요, 당연히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다. 구형칩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쓰는 게 아니다. 재활용하면 된다. 바로 이게 빅테크와 월가의 낙관론자들이 하는 가장 커다란 반박이고 아주 그럴싸합니다. 야, 마이클 버리 맞다 치자. 분명히 최신 칩이 나오면 당연히 구형칩으로 불리는 호퍼는 학습용으로 밀린다. 그렇지만 AI는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인퍼런스, 추론하는데도 구형칩을 쓸 수가 있다. 우리는 그 추론용으로 칩들을 돌리면서 6년간 꽉꽉 채웠을 수 있다. 학습 모델만 우리 칩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알뜰하죠? 재활용 잘하죠? 자, 이게 근데 얼마나 허술한 변명인지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주고 최신형 슈퍼컴퓨터였던 엔비디아 H100. 지금까지는 아직 H100이 대세고 지금 대체되는 애들이 블랙웰이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H100이 결국 1년 동안 밤새도록 AI를 학습시켰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1년 뒤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더 좋은 신형 컴퓨터 블랙웰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짜리 구형 컴퓨터는 어떡하죠? 진짜로 추론 작업 돌릴 거예요? 학습시키는 데에는
2.5배 빨라졌지만 추론 능력은 15배 올랐습니다. 아니 너네 진짜 신형 칩은 15배 빠른데 너네 진짜 H100을 추론용으로 쓴다고? 이게 5천만 원짜리 구형 컴퓨터가 그걸 정말로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3천만 원 어치를 할 것 같아? 야, 그거는 사실상 슈퍼컴퓨터로 계산기를 돌리는 건데? 너네 진짜 6년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빅테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5천만 원짜리로 누가 왜 계산기를 돌려요? 블랙웰 칩으로 대체가 되면 기존 거가 다 쓰레기가 되고 사실상 중고가가 떡락하게 되는데 그걸 왜 감가상각에 제공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의 함정입니다. 5천만 원짜리 H100에서 사서 3년 뒤에 추론용으로 돌린다? 근데 그 추론용 작업은 고작 몇백만 원짜리 추론 전용 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년 뒤 H100의 실질 가치는 1,000만 원 이하로 떡락해야 되는데 당부에는 나 이거 6년 쓸 거니까 2,500만 원 가치 남았어! 라고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1,000만 원 가치인데 왜 니네들 장부에는 2,500만 원이나 적냐? 알뜰함이 아니다. 이거는 장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꼼수를 어떻게 다 같이 약속이나 하듯이 같이 썼고 그리고 어떻게 이 꼼수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회계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일단 나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들어보잖아요. 이 회계 변경은 사실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2020년에 아마존이 먼저 서버 수명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구글, 마소, 메타가 야 저거 신박한 방법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가상각을 절약해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어. 야 우리도 따라하자라고 얘기하면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2022년 이후 AI 붐이 터지자 이들은 6년으로 확장하는 2차 연장을 단행을 합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쟁적 이익 부풀리기죠. 야 옆집 구글도 6년 쓴다는데 우리만 3년 쓰면 우리 실적만 깎이잖아. 우리도 6년으로 늘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업계 관행의 힘입니다. 이렇게 빅테크 전부가 똑같이 행사하면 감사인 회계법인도 이게 업계의 일종의 관행이구나. 중고가는 떡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변명 하에서 도장을 찍어질 수 있게 내주는 아주 쉬워지는 바로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기회이자 합리화의 늪에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이 담합을 깨는 놈이 바로 2명이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관행을 시작했던 아마존이에요. 진짜 웃긴 건 아마존 지가 이 관행을 시작해놓고선 야 이거를 바로 담합을 깼습니다. 아마존이 바로 2024년 1월에 야 우리도 6년간 쓸게 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가 불과 1년 만에 2025년 1월에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연구해 보니까 엔비디아가 2년에 발행하는 걸 1년에 발행하지 않습니까?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부 서버 수량을 5년으로 다시 줄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바로 마이클 버리가 사기라고 지적했던 이유가 아마존이 자기 입으로 똑같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백의 대가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어요. 아마존이 이 자백 때문에 2025년 추가로 비양해야 될 부담이 약 13억 달러로 추가가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가상각을 조정을 하면서 1.7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게 일부 서버만 조정한 결과예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어닝 발표를 하자마자 245불이었던 주가가 바로 몇 개월 만에 160불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조절했다는 이유를.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반으로 줄였어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면서 칩 가격의 성능 속도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전반적인 칩 가격의 하락 속도 또한 더욱더 빨라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분명히 지금의 성공세를 이룰게 도와주는 일이었겠지만, 그럼 엔비디아한테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건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한테 빅쇼트를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빅테크가 이익을 부풀린 건 알겠어. 근데 왜 마이클 버리는 더욱더 빠른 제품을 내놓고 있는 엔비디아한테 숏을 쳤을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마이클 버리의 의견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느껴주시고요. 지금까지 AI 붐의 사이클입니다. 이제 빅테크가 회계마법으로 뻥튀기 된 이익을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는 적자인데 흑자처럼 발표를 하죠. 그럼 월스트리트는 와 실적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그 띄워진 주가로 현금을 조달을 하죠. 부채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그 진짜 돈으로 뭘 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카펙스 지출을 해요. 지금 역대급으로 카펙스 지출이 높아졌죠. 근데 사실 재미난 건 그게 원래 카펙스라는 기분 좋은 단어로 바꿨을 뿐 원래는 감가상각 손실에 포함됐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재미난 건 기업들이 카펙스를 늘린다?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카펙스라고 단어를 바꿨을 뿐 이거는 원래 감가상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회계의 마약처럼 카펙스라는 단어로 둔갑시켰을 뿐 빅테크들은 실제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회계적 마약을 기반으로 회계적 사기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사실상 쌓아 올린 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아마존의 자백이 터졌고 이걸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모든 눈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향합니다. 야! 너네들도 자백해야지. 야, 니네 카펙스 너무 높잖아. 이거 사실상 감가상각이잖아. 만약 얘네들도 미안하다. 우리가 샀던 그래픽카드 값어치가 원래보다 훨씬 더 떨어진 게 맞지. 알았어. 이 회계 정상화에 동참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아마존이 떨어졌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장부상 이익이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마르고 그럼 기업이 돈 없을 때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바로 카펙스. 사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생기는 비용을 카펙스에 못 떠넘기다 보니까 카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매년 생기는 비용을 카펙스라는 듣기 좋은 소리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일어난 손해를 미루어둔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카펙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투자자들이 눈치채는 순간 회계장부가 사실상 손해를 미룬 것이라는 걸 아는 순간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순간 회사들이 가진 그래픽카드가 똥값이라는 걸 아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가 베팅한 게 이게 바로 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서가 찢어지는 소리. 엔비디아로 가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끊길 수도 있다. 다만 재미난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웨드부시 같은 낙관론자, 바로 제일 유명한 게 데나이브스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기적인 공포조장이다. AI 카펙스 높다. 연말 랠리 간다. 가자. 반면 시티나 아니면 마이클 버리 같은 비관론자는 야 이거 AI 버블 보이지? 이거 사실 카펙스가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보이지? 이걸 투자자들이 알면 AI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다. 튀어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한 회계 스캔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긴 하지만 AI 버블을 지탱하던 연료 탱크의 누수를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미 어느 정도 구멍을 내놓고 여기에 대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마이클 버리는 아니다. 이게 구멍이 한두 개 뚫리는 걸로 끝날 게 아니다. 아마존이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 인프라주들이 이 모든 회계 조작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멍청이가 아니다. 어느 순간 감가상각이 카펙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할 거다. 이 탱크 자체가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남 주말 라이브 1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